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CAT급 자격증에 대한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출제되었던 도면을 하나 그려봤죠. 이번 시간은 이 화면에 보이는 도면 예제, 저번 시간에 그렸던 도면 예제를 이제 치수도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 배치 탭에서, 그쵸? 배치 탭에서 정면도와 평면도와 우측면도로 이제 배치 후에 페이지 설정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치수 레이어를 사용해야 되죠. 자, 그래서 레이어를 치수 레이어로 선택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치수를 입력하면 되는데, 그렇죠? 입력을 하면 되지만은 치수에 이 출제되었던 도면을 보면은 치수 문자와 이런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요, 치수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입력할까요? 우선은 치수를요, 치수가 좀 큰 게 아닌 좁은 구간에 대한 치수 있죠. 자, 이런 30이라든지 그렇죠. 15에 대한 거리를 가진 이런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해서요. 비슷한 크기인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선형치수로, 그렇죠. 선형치수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문자에 대한, 그렇죠. 치수에 대한 크기가 도면 문제와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는 창이 생성되죠. 자, 여기서 재지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맞춤에, 그쵸? 위쪽에 보시면은 맞춤에서 치수 피처 축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은 1로 설정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2로 한번 해볼게요. 2로 한번 입력하고 확인 누르고요. 닫기 누른 후에 다시 치수를 한번 입력해 봅니다. 그러니까 치수가 조금 차이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키워볼까요? 2.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재지정을 들어가세요. 2.5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닫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 다시 지수를 한번 입력해보면요. 조금 더 커졌네요. 자, 그래서 도면 예제와 크기가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쵸? 그래서 자, 2.5로 설정을 하고요. 입력을 해볼게요.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설명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CAT 2급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의 영상을 보시면은 또 따로 치수를 이제 입력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사용 방법을 또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에 대한 사용법을 그 영상들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익혀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치수를 입력하기 전에요. 그런 영상들을 보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런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평면도에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선형치수로 입력하면 되죠. 그쵸? 클릭해서 원하는 지점. 그쵸? 입력을 하려는 원하는 지점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그쵸?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쵸? 87mm, 그쵸? 그리고 90mm. 클릭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클릭을 해도 되지만은 옆에 선과, 그쵸? 옆에 선에 대한 치수선과 오른쪽에 금방 입력했던 치수선에 대한 높이를 맞추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치수를 선택하고요. 왼쪽에 치수선의 화살표의 끝점을 클릭 후에, 그쵸? 끝점에 대한 신축점을 클릭 후에 왼쪽에 이 화살표에 대한 높이를 맞추려는 화살표, 그쵸? 화살표의 끝점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높이가 맞아진다는 거죠. 또는 입력을 하면서요. 자, 입력을 하면서 이렇게 클릭해서요. 왼쪽의 끝점 또는 중간점, 치수선의 중간점을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높이가 맞게끔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제 계속 치수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30mm에 대한 치수, 그리고 각도를 입력하는 치수, 그렇죠? 그리고 원에 대한 지름에 대한 치수는 도면을 보시면은, 자, PDF 파일을 보시면은 원안에, 그쵸? 이 지름에 대한 지수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 안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자, 바깥쪽에서 클릭하는 게 아닌 원의 안쪽으로 옮기고요. 클릭. 자, 그러니까 입력이 되지만은 좀 형태가 다릅니다. 그쵸?
제가 입력했던 부분은 화살표가 그렇죠. 치수선이 한쪽으로만 표현되지만은 도면을 보면요. PDF 파일의 도면을 보면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치수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재지정을 들어가서 그렇죠? 재지정을 들어가세요. 맞춤 탭에 PC라는 그런 탭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왼쪽 위에 보시면은 맞춤 옵션이 있죠. 지금은 문자 또는 화살표 괄호 열고 제대로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지만은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화살표 문자, 문자와 화살표 모드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합니다. 한 개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확인 누르고 닫기 누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업데이트를 해도 되죠. 업데이트. 그렇죠? 아이콘에 대한 업데이트. 클릭 후에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지수를 선택해서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름에 대한 지수가 그렇죠. 양쪽으로 화살표가 표현되면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또는 업데이트 말고 자, 치수를 하나 입력합니다. 선형 치수를 하나 입력했어요. M에 입력하고 엔터 클릭. 특성을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지우고 다시 입력을 하셔도 되죠. 그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 이제 평면도는 완성이 되었네요. 그쵸? 그런 다음 정면도와 그쵸? 정면도에 있는 지수들을 입력을 할게요. 자, 위쪽과 좀 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쪽에 기존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이 지수들 있죠? 이 지수에 대한 중간점 또는 화살표의 끝점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렇게 위치를, 높이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쵸? 170mm와 그쵸? 그리고 각도 치수 그런 다음 73도와 그쵸? 15mm 15mm를 딱 입력하니까 좀 예제와 좀 다르네요. 그쵸? 다릅니다. 우선은요 치수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자 왼쪽에 보시면은 70이라는 치수가 있죠. 자 이 치수는 정렬이라는 치수로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정렬이라는 치수가 아닌 선형 치수 있죠. 선형 치수의 회전이라는 옵션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선형 치수를 선택하고요. 명령어를 실행하고 자, 끝 지점과 끝 지점 클릭 후에 그렇죠? 옵션 중에 회전이라는 옵션이 있죠. 단축키는 R입니다. 그렇죠? 단축키는 R이죠. 자, 이 옵션을 이용함으로써 이 출제되어 있는 지수와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R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런 다음 기준선 한 개의 기준선에서요 두 점을 클릭을 하는 거죠.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치수는 다 입력을 했지만 한 가지가 빠졌네요. 자, 이쪽 치수가 빠졌습니다. 정면도에 70이라는 치수가 빠졌네요. 그렇죠? 자, 치수를 입력했지만은 15mm에 대한 이 치수가요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그렇죠 벗어나 있죠. 도면 문제와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쵸? 재지정에 들어가서, 그쵸? 재지정에 들어가서 이 치수를 2.2로 해볼까요? 2.2 클릭해서 설정하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들어가네요. 자, 매치 플롯 M에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지수를 선택 후에 치수들을 그쵸? 클릭해서 이렇게 전체 높이를 맞추면 되죠. 특성을 복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술을 입력했기 때문에 도면이 다 완성이 되었죠. 조금 자, 이 도면들을 조금 벌려 놓도록 할게요. 정면도에서 조금 벗어나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선은 한번 저장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작업했던 파일을 한 번씩 저장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 그런 다음 이제 배치 탭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작업 공간을 배치 탭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치 탭을 클릭하면 되죠. 자, 클릭을 했는데, 자, 이상합니다. 화면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모형 공간에서 작업했던 도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상한 점선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자, 설정하는 방법을 다 영상이 있죠. 자,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OP 입력하고 엔터 클릭, 옵션 창을 여는 거죠. 그렇죠? 옵션 창을 연 후에 자, 파일이 있고 화면 표시가 있고 뭐 열기 및 저장이 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화면 표시, 두 번째 화면 표시를 클릭 후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배치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배치 요소가 있는데 자, 배치 요소에서요. 맨 위쪽에만 체크를 하시고요.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클릭 한 번씩 함으로써 해제가 되죠. 그렇죠? 제일 위쪽에 배치 및 모형태 표시라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적용 누르고요. 확인. 그렇죠? 자, 그런 다음 배치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점선과 그쪽 이런 부분은 없어졌지만은 또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도면은요. 외곽에 대한 이 틀을 선택 후에 지우시면 돼요. 그렇죠?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뭘 해야 되죠? 자, 용지의 사이즈가 그렇죠? 297,210입니다. 그렇죠? A4 용지죠. 그래서 도면에 대한 출력을 하기 위한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LIMIT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0,0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0,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297,21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시 엔터 클릭. 그러면은 0,0 그렇죠? 기준점 절대 좌표의 원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오른쪽 위쪽의 상단인 297,210인 A4 용지에 대한 크기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 Z 입력하고 A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 윤곽선을 그려야 되죠. 자, A4 용지 크기의 윤곽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윤곽선에 대한 레이어는요. 그렇죠? 0번에 대한 레이어로 선택 후에 그리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R20 입력하고 엔터 클릭 0,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297, 21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왼쪽 아래에 0,0 지점에서 오른쪽 위쪽에 297,210인 지점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거죠. 그런 다음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1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사각형을 클릭 후에 안쪽으로 이렇게 옵셋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이 바깥쪽의 틀은 지워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폴리선은 그렇죠? 사각형은 explode 명령어로 폭발을 시킵니다. 분해를 시키고요. 그런 다음 이제 이 윤곽선에 표지란을 이제 입력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와 그렇죠? 날짜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이 도면 예제는 그렇죠. 도면은 출제되었던 도면은 ATC 2급일 때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CAT 2급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바뀐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8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위쪽의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3번을 옵셋을 하고요. 엔터 클릭 그리고 명령을 종료하죠. 다시 엔터 클릭 이번엔 3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오른쪽의 선을 선택해서 그렇죠? 오른쪽에 세로 선을 선택해서 안쪽으로 왼쪽으로 클릭 다시 엔터 클릭해서 종료하고요. 다시 엔터 클릭해서 직전에 사용했던 옵셋 명령어 간격 띄우기 명령어를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2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오른쪽에 이 방금 띄웠던 이 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클릭하죠. 그런 다음 트림 명령으로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문자에 대한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자의 높이는 그렇죠? 문자의 높이는 3으로 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텍스트 있죠. M 텍스트 MT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위쪽에 이 사각형에 대한 그렇죠? 모서리 지점
대각선의 지점을 두 군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문자의 높이를요 3으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쵸? 그런 다음 자 왼쪽에 이 문자에 대한 정렬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되죠. 중간 중심을 선택합니다. 그쵸? 미들 센터. 그런 다음 수험 번호 입력하고 그쵸? 입력이 되었다 그러면 아무 지점 빈 공간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 다음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그리고요. 그쵸?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글자를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좀 전에 사선에 대한 중간점을 클릭 후에 오른쪽에 기울어진 선 사선의 중간점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렇게 그쵸? 사각틀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카피 명령으로요. 이 두 개의 문자를 선택 후에 자, 아래쪽에 끝 지점을 클릭 후에 그쵸? 이렇게 아래쪽에 또 끝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수험 번호는 뭐 1, 2, 3, 4, 5, 6, 7, 8, 9로 입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 수험 번호 밑에는 이름이죠. 이를 입력하고 띄우고 름. 그쵸? 그리고 이름은요. 저는 설정 DJ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가 1 입력하고 띄우고 자. 그리고 일자가요. 2019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점 찍고 05.11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슬러시로 되어 있네요. 점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표절량에 대한 이런 문자가 입력을 했지만은 자 문자 같은 경우는 그쵸? 문자 같은 경우는 문자에 대한 레이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자를 선택해서 문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ESC. 그래서 선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문자에 대한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죠. 바뀐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 자, 모형 공간에 작업했던 도면을 이제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MV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되죠. MV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옵션 중에서 여러 개의 옵션이 있지만은 자 오른쪽에 제일 끝에 보시면은 2, 3, 4가 있습니다. 그렇죠? 2, 3, 4가 있죠. 이 2, 3, 4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 4번 있죠. 자, 이 숫자 4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뷰를 4개를 불러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숫자 4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이 윤곽선의 대각선의 두 지점을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4개에 대한 이런 뷰로 그렇죠?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뷰는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뷰는 그렇죠? 뷰포트에 대한 이 레이어는요. 뷰포트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뷰포트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야 되죠. 자, 더블 클릭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또 정면도가 그렇죠? 여기는 우측면도죠. 자, 우측면도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클릭. 그렇죠? 그런 다음 자, 이 선들을 선택해서 그렇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렇죠? 다양함이라 되어 있는 이 뷰포트 축적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해서요. 도면 예제가 됐죠? 자, 한번 볼까요? 스케일이 1대2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1대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죠? 1대2. 1대2로 그렇죠? 1대2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축척을 맞춰서 설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 자, 취소를 하고요. 선택을 취소 후에 다시 이 공간으로 가서 그렇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동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바깥쪽으로 가서요. 빠져나온 후에 뷰포트에 대한 이 그렇죠? 틀을 선택 후에 이렇게 그렇죠? 좁히는 거죠. 좁힙니다.
ESC. 그리고 전체를 조금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런 다음 그쵸? 라인 명령어로 특정한 지점을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그린 후에요. 그쵸? 무브 명령어로 그쵸? 끝 지점에서 이렇게 선으로 옮기는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정면도에서 이런 우측으로 보낸 후에 그쵸? 이렇게 또 아래 지점과 아래 지점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배치가 끝난 거죠. 간단하죠? 그쵸? 자, 그런 다음 이 뷰에 대한 틀을 선택 후에 어떻게 되죠? 동결을 하는 거죠. 그쵸? 태양에 대한 이 마크를 클릭을 함으로써 그쵸? 클릭을 함으로써 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뷰포트에 대한 레이어가 사라지는 거죠.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지워진 게 아니죠. 다시 배치가 좀 틀어졌다. 그럴 때는 이 레이어를 선택 후에 그쵸? 이 좀 전에 클릭했던 뷰포트의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뷰포트에 대한 레이어를 동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되죠? 정면도와 평면도와 우측면도에 대한 타이틀 블록을 불러와서 이렇게 글자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자에 대한 높이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I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찾아서 그쵸?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블록을 찾아서 그쵸?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후에 확인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런 다음 멀티텍스트 명령어로 문자를 입력해도 되고요. 입력해도 되지만은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좀 전에 사용했던 문자를 복사해 와도 됩니다. 그쵸? 복사를 해 옵니다. 그쵸? 하지만 더블 클릭해서요. 자, 문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색칠 후에 문자 높이를 3.5로 해야 됩니다. 위쪽에 대한 평면도와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대한 글자는 높이가 3.5죠. 3.5. 그쵸? 3.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쵸? 그리고 이 문자들을요. 평 입력하고 띄우고 면 입력하고 띄우고 도 그런 후에 아무 지점 빈 공간을 클릭하면 되죠. 자, 이렇게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카피 명령으로요. 자, 이 문자를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 오른쪽 아래쪽으로 그렇죠?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ESC. 그리고 이 문자의 높이는 또 어떻죠? 2.5입니다. 그렇죠? 2.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문자의 높이가 2.5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자에 대한 부분은 축척을 적고요. 그렇죠? 띄우고 1/2를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자를 이렇게 그렇죠? 비슷하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카피 명령으로 그렇죠? show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좀 전에 만들었던 이 타이틀 블록과 문자들을 선택 후에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그렇죠?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카피 명령으로요. 이 객체 아래쪽의 객체를 선택 후에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겨 그렇죠?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ESC. 그런 다음 정면도는 그렇죠? 이 정점만 평차를 정자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 우측면도는 우를 입력하고 띄우고 측 입력하고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옆으로 좀 옮길게요. 이렇게 한글을 그렇죠? 한글을 입력했기 때문에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한영키를 클릭해서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게 바꾼 후에 그렇죠?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좀 내릴게요. 그렇죠? 이래 되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또 도면을 보니까 선 종류에 대한 축척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LTS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라인 타입 스케일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5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요, 0.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좀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많이 촘촘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1점 재선이 하나만 표현되지만은 지금 제가 0.2로 함으로써, 그렇죠? 두 개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다시 LTS 입력하고 엔터 클릭, 라인 타입 스케일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자, 0.2보다 조금 크게 0.3으로 해볼까요? 0.3으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왼쪽에, 그렇죠? 이 수직한 중심선은 좀 다르네요. 자, 0.25로 할까요? 0.2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도면 예제와, 그쵸? 형태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 다음 이렇게 다 완성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뭘 해야 되죠? 배치 탭에서, 그쵸? 페이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쵸? 페이지 설정을 해야 되죠. 자, 이 페이지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페이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배치에 대한 이 아래쪽에 왼쪽 아래의 배치 탭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그쵸? 마우스 우클릭. 그쵸? 그러면은 페이지 설정 관리자 또는 페이지 셋업 매니저라는 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페이지 설정 관리자라는 창이 생성이 되죠. 자, 여기서 오른쪽에 수정 버튼 있죠. 모디파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페이지 설정이라는 창이 보이죠. 여기서 자, 위쪽에 플로터는요. 그렇죠? DWG2 PDF PC3으로 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 용지의 크기는 그렇죠? ISO 전체 페이지에서 A4 용지지만 297 곱하기 그렇죠? 210으로 된 이런 용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SO 전체 페이지에서 A4 용지에 297.00 곱하기 210.00으로 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 아래쪽에 플롯 영역은 범위로 그렇죠? 범위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플롯의 중심 이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를 들어 용지 맞춤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다면요. 그렇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체크를 해제를 하고요. 사용자에 되어 있는 부분을 1대1로 클릭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요. 플로 스타일 테이블 펜 지정이 있죠. 여기에 클릭을 한번 해서 그렇죠? 클릭을 해서 모노크롬.ctv가 보일 겁니다. 자, 이 모노크롬을 클릭해서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색상으로 되어 있던 그렇죠? 도면을 그릴 때는 저희가 색깔로 그렇죠? 레이어를 설정해서 그리지만은 출력을 할 때는 검은색으로 그렇죠? 출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노크롬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검은색으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요.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버튼 클릭을 해 보시면요. 클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색상들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는 거죠. 제대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확인 누르고요. 닫기 누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꼭 한번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제출 후에 시험관한테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확인 후에 그렇죠? 종료 버튼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종료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렸던 도면을 제출 후에 꼭 감독관한테 제대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 후에 시험 종료 버튼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도 다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그렸던 도면을 이제 이번 시간에 취소와 이렇게 배치 탭에서 그쵸 설정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출제되었던 다른 도면을 가져와서 또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